그래서 오늘은 삼각 함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왜? 놀이터 색깔 보고 생각이 스킨 거. 응? 세모 25였죠. 색칠해진 세모는 맞아요. 중간 정도가 아니고 맞아요. 빈 세모는 되게 낮은 제일 어려운 거 할 때는 이렇게 해요. 정석의 자, 당분간 볼 일이 없을 겁니다. 자, 우리 내신 이제 좀 어려운 거 할 때 이렇게 쓸 거예요. 자, 볼게요. 삼각함수는 우리가 먼저 각에 대한 이해부터 하셔야 되고, 이 각도에서 이제 두 가지에 대한 어떤 언급이 나오는데, 동경이라는 게 나오고, 그다음에 어떤 부채꼴의 넓이 공식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요. 부채꼴. 우리가 각도라는 거를 시초선과 그를 기준으로 어떤 반직선, 동경이 돌아간 방향과 크기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각이라는 게 원래는 그냥 요 사이각이 뭐 예컨대 30도면 30도지 이게 뭐 마이너스 330도 뭐 이딴 게 정의가 안 됐었단 말이야. 하지만 마이너스 330도를 나타내는 것도 역시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방향과 크기로 정의를 해요. 혹시 물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크기만 있는 거를 스칼라, 방향이 있는 거를 벡터라고 부르죠. 일종의 방향 벡터와 관련된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방향도 있고, 방향이 있다 보니까 부호가 있지, 그리고 크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방향과 부호가 있는 어떤 크기가 있는 걸로 정의를 할 건데, 그래서 돌아간 회전한 양과 그 다음에 회전한 방향, 항상 요 반식의 방향이 양의 방향, 이쪽 방향이 양의 방향이고, 이쪽 방향이 음의 방향이죠. 회전한 크기야 뭐 내가 30도, 60도 돌릴 줄 아니까 그건 뭐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각이 정해지면 동경이 결정이 됩니다. 그죠? 이 삼각함수 파트는 정확하게 어떻게 흘러가냐면 각도가 정해지면 동경이 정해지고, 동경이라는 거는 이제 반직선인데, 이 반직선이 정해지면 뭐가 정해지냐면 단위 원과의 교점이 정해져요. 원교점. 이 교점이 정해지면 거기서 x, y 좌표가 나올 텐데 얘네가 각각 코사인과 사인이 되도록 정의하는 게 바로 삼각함수의 뜻이라는 거야. 세타가 정해지면 어떤 동경 L이 정해지고 단위원과의 교점 P가 정해지고 P점이 정해지면 이렇게 사인 코사인이 정해지는 방식. 이거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각도를 찾아가는 게 방부등식의 해결이고, 우리가 각을 토대로 이쪽을 정의를 하는 게 삼각함수의 뜻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자, 그럼 봐. 각도가 특정이 되면 동경은 유일한 게 맞아요. 그죠? 왜냐면 예컨대 너네가 지금 8시 정각이죠. 그죠? 8시 00분이라고 하면 너네 머릿속에서 분침은 12를 가리키고 있단 말이야. 근데 너네한테 분침이 12를 가리킨다고 해서 정확한 시각을 알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그지? 그래서 이쪽으로는 함수의 개념이에요. 각이 정해지면 동경은 유일한데 거꾸로 이 동경을 나타낼 수 있는 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표현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일반각이라고 불러요. 이 일반각 표현이 어떤 방식이냐면 그냥 양의 방향을 기준으로 가장 회전이 적게 필요한 양을 알파라고 부른다면 그때 나타난 이 세타 일반각은 알파 더하기 뭐 360도의 정수배라고 쓸 수도 있고 너를 2파이라고 쓰기도 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2파이로 바꿔서 표현하는 거를 우리는 호도법이라고 불렀습니다. 호도법. 호두 아니고 호도법. 왜 호도법이냐면 1라디안이라는 단위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어떤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게끔 하는 중심각을 우리는 앞으로 1라디안이라고 부를게 라고 정의를 한 거라고. 대충 한 50 몇 도인가 뭐 그래요. 왜냐면 제가 아니다, 그렇죠. 왜냐면 3.14분의 180도니까 3분의 180이 60도잖아. 그래서 50 몇 도가 나옵니다. 대충 1라디안 약 50 뭐 몇 도가 나온다. 또 굳이 바꾼다면 이렇게 되겠죠. 뭐 잘 몰라도 돼요. 뭐 이 정도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단위로 표현을 해주더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쪽에서 출제가 되는 요소는 첫 번째
4분면별 어떤 각에 따른 각의 4분면 결정하는 유형이 있어요. 결정. 뭐 말하는지 아나? 뭐 색칠된 거 막 이렇게 해갖고 뭐 세타가 1사분면의 각일 때 다음 중 2분의 세타가 있을 수 있는 거를 그림으로 맞게 그린 것은 막 해갖고 이렇게 그려져 있고 막 이딴 데 그려져 있고 뭐 어떤 건지 알지, 그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일단은 첫 번째로 잘 나오는 유형인데, 이 사분면을 결정하는 방식은 항상 이 각도와 관련된 이쪽 유형은 동경까지 마찬가지로 다 일반각으로 표현을 하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 어떤 세타가 1사분면의 각이다 라고 하면 이거를 수식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세타는 0도부터 90도 사이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알파 더하기 뭐 2파이의 정수배 혹은 360도의 정수배라고 표현을 하고, 누구를 제한을 하냐면 알파를 제한을 해요. 단 알파는 0부터 90도 사이에 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하면 세타는 1사분면에 놓이는 거지, 그지? 자, 그럼 이때 우리가 뭐 3분의 세타는 몇 사분면인가? 몇 사분면인가? 보통은 이 분모가 3인 게 가장 많이 나와요. 2인 게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고 4인 거는 나오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우리가 너를 3등분을 하면 요 직교좌표에서 3칸이 나와요. 3번. 4등분 하면 4번이 나와. 4번이면 모든 사분면에 다 있어. 그러니까 사실 시험에 내기가 좋진 않아. 2번이면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있어. 2분의 1의 확률로 찍으면 맞아요. 그러니까 거의 이거밖에 안 나와. 자, 그러면 3분의 세타는 여기서 이제 식을 또 나누겠죠. 이렇게 나눠주시고, 너가 이제 120도가 되겠지. 정수배라는 거는 n이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정수가 될 수 있다는 건데, 자, 3분의 알파의 범위를 한번 봅시다. 3분의 알파는 0도부터 30도야. n이 만약에 0이면 세타는 0도부터 30도 사이에 있어야 돼. 그럼 0도 잡아주고 30도 잡아주고 한 요 정도 되겠죠. 자, 요쪽에 일단은 3분의 알파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n이 만약에 1이 되면 이 3분의 알파에다가 다 같이 120도를 돌려야 되는데, 120도를 더한다는 거는 양의 방향으로 120도가 돌아가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 녀석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요렇게 돼서 얘가 120도 돌아가면 딱 여기로 갑니다. 요거. 얘가 120도 돌아가면 여기로 가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요거 120도 돌면 여기로 가야 되고, 얘가 120도 돌면 여기로 갑니다. 자,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다시 여기서 또 120도 더해지면 원래 것과 같아지겠지. 왜? 120도를 3번을 더하면 어차피 동경 자체는 동일하니까, 범위 자체는 동일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처음에 알파 준 범위 있잖아. 이걸 3등분을 해. 잡고 얘를 그냥 뺑글뺑글 돌린다고 같은 간격으로 이제 한 바퀴씩 돌아가는, 약간 날개가 3개짜리 선풍기를 잡아주시면 약간 풍력발전소 같이 생겼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 약간 바람개비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간격이 항상 일정해야 돼. 왜? 이 부분은 일정하니까. 만약에 4분의 세타면 여기가 90도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생기면 90도씩 뺑글뺑글 돌리면 돼. 그럼 똑같은 모습으로 각 4분면마다 존재한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너는 1, 2, 3, 4분면에 존재하는구나. 답을 이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원래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2파이가 360도인 거를 알고 그 각도에 따른 이걸 막 바꿀 줄을 알아야 돼요. 예컨대 뭐 120도면 3분의 2파이고 6분의 5파이면 150도고 뭐 예컨대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애초에 단위가 파이가 180도니까 이걸 기준으로 여러분이 잘 바꿔주시면 돼요. 근데 많이 하다 보면 대충 외워지기도 하고, 단위원 위에서의 위치도 머릿속에 이제 떠올릴 줄은 아셔야 되고, 3분의 파이면 대충 여기, 뭐 파이면 여기, 2분의 3파이면 여기, 뭐 예컨대 이런 식으로 단위원 위에서 떠올릴 줄 아셔야 됩니다. 너네 머릿속에 시계가 있듯이 단위원도 있어야 돼요. 자, 이 정도는 굳이 설명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출제 요소라면 부채꼴, 동경과 부채꼴 두 가지가 있는데, 동경의 위치 관계가 아주 잘 나옵니다. 잘 나오고, 부채꼴도 나오긴 나오는데 뭐 되게 간단해요. 부채꼴은 공식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호의 길이 공식, 하나는 부채꼴의 넓이 공식. 자, 너는 r 세타라고 쓰고, 너는 2분의 1 r l이라고 쓰기도 하고, 그쵸, 2분의 1 r 제곱 세타라고 쓰기도 해요.
그래서 직접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네 마네, 호의 길이를 구하네 마네 라는 식으로 나올 때도 있고, 좀 자주 나오는 유형 중에서 둘레 길이가 일정할 때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가 되게끔 하는 뭐 이런 걸 구하라고 할 때도 있어요. 맨날 중심각이 2일 때입니다. 산수의 기하 사용하면 항상 2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랑 결합해서 나오는 게 바로 뭐가 있냐면 원뿔입니다. 원뿔. 자, 원뿔. 여러분이 원뿔이라 하면 이제 이렇게 생각했죠. 사실은 얘는 정확하게 말하면 원뿔이 아니에요. 얘는 뭐다? 원뿔은 이것도 원뿔이에요. 처음 알았나요? 얘도 원뿔이야. 얘도 원뿔이고. 근데 얘는 원뿔 중에서 누구게? 이름이 있는데. 삼각 원뿔. 정원뿔. 아주 비슷해요. 뭘까? 아주 비슷하다고 그랬잖아. 아니. 내가 삼각은 처음부터 글러먹었다고 그랬잖아. 정은 아주 비슷하다고 그랬잖아. 뭐겠어? 정뿔. 무슨 원뿔이에요? 직원뿔입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원뿔은 사실은 직원뿔입니다. 직원뿔에 대한 이야기. 직원뿔을 우리가 밑면을 펼쳐가지고 전개도로 만들죠. 보통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겼고, 여기서 이제 관계식이 나옵니다. 자, 여기가 반지름 R, 그 다음에 여기가 모선의 길이 L이라고 잡고, 여기가 높이를 H라고 잡겠습니다. 당연히 피타고라스 정리상 L제곱은 R제곱 더하기 H제곱이 나올 것이고, 당연히 부피 공식상 3분의 1 파이 R제곱 H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겠지.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네가 반지름 R이고 얘가 호의 길이 L이에요. 모선의 길이 L. 그러면 너와 너의 관계 자체는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이거 L 말고 라지 R로 쓰면 안 될까요? 혹시 필기한 사람 있나요? 없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잠깐 수정하겠습니다. 왜냐면 너무 호의 길이 같으니까. 중심각을 세타라고 부른다면 이제 너와 너의 관계가 나와. 잘 보시면 전개도의 특징은 요 길이와 요 길이가 오려서 이제 펼친 거기 때문에 당연히 같겠죠. 너에서의 너의 둘레는 2파이 R이고 여기서 너의 호의 길이는 R 세타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전개도에서 부채꼴에 중심각을 구하고 싶다면 이 세타라는 거는 라지 R분의 스몰 r에다가 중심각에 해당하는 2파이를 곱하시면 됩니다. 실제로는 어떤 느낌이냐면 너와 너의 반지름의 비가 너와 너의 중심각의 비랑 똑같아요. 이쪽이 반지름이 더 길고 짧고 이쪽이 중심각이 더 크고 작고, 왜냐면 곱해서는 서로 같아야 되니까 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뭐 다 안 외우셔도 돼요. 그냥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다 안 써도 돼요. 외우는 건 뭐다? 이런 게 외우셔야 돼요. 됐죠? 그거 증명해줘? 증명 안 해줘도 되죠? 그거 하면 돼. 2파이 R분 해갖고 2파이는 어차피 360도분에 뭐 해갖고 증명하면 아주 간단하게 나오고, 증명이 중요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부채꼴과 관련해서는 사실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어렵게 나오는 편은 아니고 요 동경의 위치 관계가 아주 중요하고 걔도 사실 어렵지는 않은데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동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동경의 위치 관계. 동경이라는 거는 뭐였냐면 그 각을 나타내는 어떤 식의 바늘 같은 거라고 했지, 그지? 그러니까 동경이 정해지면 각이 유일하게 정해지는 거는 아니었어. 각이 정해지면 식의 바늘은 뭐 유일할지언정. 자, 그래서 동경의 위치 관계는 총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대칭이 있고 하나는 그 외의 것이 있어요. 그 외라고 부르는 이유는 얘네는 푸는 방법이 똑같아요. 얘네가 푸는 방법이 똑같고 그 외에는 총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치하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반대 방향인 경우가 있고, 하나는 뭐게? 아는 사람? 하나는 사이각이 특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사이각을 뭐 알파라고 준 경우.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참고로 얘는
내신에만 나옵니다. 뭐 문제집 같은 데도 없어요. 자, 선대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 동경을 L1과 L2라고 부르고 각각 너를 나타내는 각도를 세타1과 세타2라고 부른다면 원래 이 유형은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어떤 두 동경이 나타내는 예컨대 y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면 각각의 동경을 나타내는 각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사실은 동경의 위치 관계에 따른 각도의 서로 상호 간의 관계의 해석이에요. 됐죠?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선대칭인 경우에는 무조건 이렇게 풉니다. 세타1 더하기 세타2 너는 대칭 축을 나타내는 각도가 있을 거야. 그 각도는 너네 맘대로 잡아도 돼. 왜냐면 y축을 나타내는 거는 2분의 파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2분의 5파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반대쪽은 2분의 3파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뭐라고 잡으셔도 상관은 없다. 곱하기 2 더하기 2파이의 정수배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얘는 이렇게 되고 두 번째로 그 외의 것들은 무조건 서로 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는 세타1에서 세타2를 뺀 게 2파이의 정수배, 얘는 서로 뺀 게 파이 더하기 2파이의 정수배. 그래서 이 둘을 뭉뚱그리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일직선상 위에 있다라고 불러요. 두 동경 L1과 L2가 일직선상 위에 있을 때 그러면 일치에도 일직선상 위에 있고 반대 방향도 일직선상 위에 있죠. 그럼 일직선상 위에 있으면 세타1 빼기 세타2는 그냥 바로 뭐가 된다? 파이의 정수배가 된다. 왜 그렇게 써? 얘는 짝수 파이, 홀수 파이 합치면 이렇게 정수 파이 이렇게 된다고. 자, 사이각 유형은 아직 본 적이 없을 가능성이 높은데 얘도 간단합니다. 서로 빼. 사이각이 알파니까 서로 뺀 게 알파겠지 뭐. 2파이 정수배겠지. 하지만 뿔마 이렇게. 원래는 여기다가 절대값을 붙이셔도 돼요. 근데 절대값보다 뿔마 쓰는 게 낫습니다. 자, 이렇게. 끝입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정리해드렸죠. 자, 밑에 세 가지는 서로 뺀 거에 대한 이야기, 위에 거는 서로 더한 거에 대한 이야기. 외우는 거 사실 어렵지는 않아요. 간단하게 원리만 좀 보여줄게. 봐봐. 우리가 만약에 동경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면 L1과 L2가 y축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타1과 세타2를 나타내는 동경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면 그러면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반직선이 표현이 되겠죠. 어느 쪽이 L1이고 L2인지 사실은 몰라요. 그거는 뭐 크게 상관은 없고 이쪽을 L1, L2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각각을 나타내는 각이 있을 거란 말이야. 자, 이때 너를 나타내는 세타1은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요 사이 각도들이 대칭이기 때문에 서로 같아, 그지? 그러니까 요 각도를 뭐 편의상 알파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세타1이라는 거는 요 대칭 축을 나타내는 y축을 2분의 파이라고 한다면 2분의 파이 원래 더하기 이제 정수 파이라고 써야 되는데 어차피 결론은 똑같기 때문에 자 여기서 알파만큼을 더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럼 2분의 파이 더하기 알파라고 쓸 수 있지 일단은. 근데 2분의 파이 더하기 알파라고 쓰겠다는 거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간 거지 얘가 더 돌아갈 수도 있고 반대로 돌아갈 수도 있고 항상 일반각 표현을 써줘야 된다고 해서 더하기 2파이의 정수배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각도가 두 개니까 얘는 n1.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쓰면 되겠어? 세타2는 똑같이 2분의 파이, 대칭축이 2분의 파이이기 때문에 그래.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2파이의 n2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둘이 생긴 형태를 서로 더해 보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세타1 더하기 세타2는 2분의 파이가 일단은 두 개가 있고 뿔마 알파라서 사라지고 2파이로 묶어주시면 n1 더하기 n2가 나오죠. 근데 내가 이렇게 쓰지는 않았잖아. 그냥 이렇게 썼지. 왜 그렇게 쓸 수 있어? 어차피 n1, n2는 뭐야? 정수니까 둘이 더해도 정수라는 거야. 어차피 뭔지 모르는데 그냥 정수라고 n이라고 쓰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n인 거야. 근데 이 부분이 왜 2분의 파이가 됐어? 너가 대칭축이라서. 근데 내가 이거 2분의 파이라고 써도 되고 사실은 이쪽을 2분의 3파이라고 써도 되고 2분의 5파이라고 써도 된다고 상관없다고 그랬잖아. 왜 그렇게 써? 이거 대신에 내가 만약 2분의 3파이를 썼어. 그럼 뭐가 나와 이 부분이? 3파이가 나오지. 3파이는 어차피 뭐야? 파이 더하기 2파이지. 그럼 이거 어디다 갖다 주면 돼? 여기다 갖다 주면 되지 그냥. 묶어주면 되지. 그럼 2파이 묶어서 n 플러스 1일 거 아니야. 어차피 정수잖아. 상관이 없다고. 이 부분이 알아서 잘 처리를 해준다고. 됐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외웁니다.
참고로 선대칭이 제일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예를 들면 문제들이 예컨대 이렇게 나와. 자, 0부터 파이 사이에 어떤 세타가 있는데 우리가 세타가 2세타와 5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뭐에 대해서 대칭해볼까, 건우야? 창의적인 거. 휴문고의 힘을 보여줘. 창의적인 거. 창의적인 거. 선대칭. 마이너스 x. 아, 조금 아쉬워요. 중동고에서 뭐 냈을까? 뭐 냈을 것 같아. 한 번도 나온 적은 없는데 나는 이게 나올 수 있다는 거는 알고 있었어. 예컨대 이번 말이 좀 오래됐어요. 자, 이걸 냈어요. y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x 대칭. 근데 어차피 낼 수 있는 게 제한적이야. 왜? 어차피 우리는 뭐밖에 낼 수가 없어? 특수각밖에 낼 수가 없어. 기울기를 아는 것 중에 특수각인 거는 뿔마 루트 3, 뿔마 루트 3분의 1, 뿔마 1밖에 없어. 근데 y는 x 대칭은 그나마 좀 일반적이고 이렇게 낸 학교는 중동고 이후로는 잘 못 봤어요, 사실. 근데 그럼 이제 보자. 자, y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x라는 건 이렇게지. 각도가 얼마야? 6분의 5파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쓰면 돼? 둘을 서로 더해준다고. 더하시면 7세타. 너는 요거의 2배의 3분의 5파이 더하기 2파이의 정수배.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양변을 7로 나누면 허수 7 곱합니다. 자, 이렇게 범위에 곱해서 하는 거예요. 나눗셈 싫어요야. 왜냐면 21분의 5파이 더하기 7분의 2파이 곱하기 정수배 너무 싫어요. 자, 이렇게 하시면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마지막에 우리가 세타를 구하기 위해선 누구만 구하면 되는 거야? n만 구하면 돼요. 어떤 정수 n에 대해서 만족할까? 자, 일단은 혹시나 음수가 되나 해서 봤는데 마이너스 1 넣으면 얘 음수 나오니까 안 되죠. 0보다 커야 되니까. 그럼 n은 언제부터 가네? n은 0부터. 1 되나요? 2 괜찮죠? 혹시 3도 되나요? 3은 안 되는 것 같죠? 왜냐면 6파이 더하기 3분의 5파이는 7파이를 넘어가니까. 자, 이게 편할 것 같아? 7 나눠서 하는 게 편할 것 같아? 7 나누는 거 보이면 죽인다. 자, 범위에 무조건 7 곱하는 거예요. 범위에다 곱해서 푸는 거야. 이런 사소한 거 하나가 너네가 뭐 실수를 한다든지 연산상 뭐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영향이 커요. 생각보다. 별거 아닌 것 같잖아. 7로 나누든 저기다 곱하든 똑같은 것 같잖아. 이런 거를 고민을 하면서 푸는 것과 아닌 거는 분명히 차이가 커요. 자, 그래서 우리는 나눗셈은 가급적이면 지양한다. 됐죠? 그 다음에 만약에 뭐 모든 세타의 합을 구해달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내가 방금 쓴 거 다 더한 다음에 7 나누면 되겠지? 어차피 7세타의 합 구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일치, 반대, 사이각. 자, 이것도 똑같아. 자, 만약에 일치하면 동경 자체가 이렇게 생겼겠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그럼 이만큼을 알파라고 부른다면 너가 하나가 세타 1이 알파 더하기 2파이 n1이면 세타 2는 알파 더하기 2파이의 n2겠지 뭐. 그럼 서로 빼면 세타 1 빼기 세타 2는 2파이의 n1 빼기 n2인데 어차피 정수네. 그냥 이렇게 된다고. 그럼 당연히 서로 이렇게 된다. 얘는 반대 방향이니까 당연히 파이만큼 차이가 난다. 얘는 사이각이니까 당연히 알파가 되는데 둘 중에 누가 더 큰지 모르니까 뿔마가 된다. 이렇게. 됐나요? 그럼 해볼까? 자, 사이각이 제일 신선하니까 너네가 하나 해볼게요. 이런 거 해봅시다. 이번에는 범위를 좀 재밌게 너부터 몇까지 그래도 양심적이죠? 너인 세타에 대하여 3세타와 7세타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원래 이제 나타내는 동경이라는 표현이 나오긴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너가 뭐 할까요? 2분의 아니지 3분의 1 파이 인 세타 값의 합을 구해봐라. 풀어보세요. 사이각이 3분의 세타라는 거야. 그럼 서로 뺀 게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파이 더하기 2파이의 정수배.
원장님께서 고이 애들이 그래도 열심히 하고 뭔가 상향 평준화 되는 것 같다고 좋아하시던데. 원준이도 열심히 하고 있다며 막 그러시던데. 콕 집어서. 왜 하필 원준이었을까? 평소에 얼마나 열심히 안 했으면. 저 때문에 살짝 하얀 들고 삼각비에서 15도랑 75도를 그 구할 수는 있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대놓고 문제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는 아예 그냥 이렇게 줄 때도 있어요. 단 사인 15도는 뭐 2분의 루트 6 빼기 루트 2다. 뭐 예컨대 이렇게 줄 수는 있지만 그냥 그거를 모르면 문제를 못 풀게는 안 해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치. 로그, 그치. 0.3010이다. 이렇게 주듯이 그렇게 주는 경우는 있어. 근데 거의 잘 없어요. 잘 안 내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거 주면 오히려 좋지 않아요? 구하는 거 되게 쉬워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해갖고 이등변 삼각형 그려갖고 피타 써도 되고, 뭐 미적분 2를 하셨으면 그냥 백악 공식 쓰시면 되고, 뭐 방법은 많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루는 가계 크기가 3분의 파이라고 했으니까 7세타에서 3세타를 뺄게요. 사실은 뭐에서 뭐를 빼는지 중요하지는 않은데 기왕이면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게 편하겠지. 4세타는 3분의 1 파이 더하기 2파이의 정수배. 근데 여기가 뿔만데 플러스인 거 하나 잡아주고 마이너스인 거 하나 잡아주겠습니다. 얘를 n1이라고 잡고 n2라고 잡을게요. 사실은 n1과 n2는 범위가 다를 수가 있거든. 자, 분명히 4 곱하라고 했고 n 값 되는 거를 찾아봅니다. 자, 마이너스 4파이보다 커야 되니까 n1 입장에서는 어디부터 가능하냐면 마이너스 2부터 가능해요.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 1, 2는 안 되죠. 그죠? 근데 얘는 어때? 마이너스 2가 안 되고 마이너스 1, 0, 1, 2가 되죠. 그죠?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래 놓고 이제 더할 건데 이 중에서 혹시 각도가 같은 게 있을까? 그럴 리가 있나? 플러스고 마이너스인데?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아래를 쭉 더할 건데 잘 보시면 여기 마이너스 1, 플러스 1, 0. 얘네는 얘네 기준에서는 어차피 사라지겠죠. 그죠? 얘네 기준에서는 사라지겠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랑 너에다 넣은 거랑 2를 여기다 넣은 거랑 더하면 사라지겠지. 사실은 이 뒷부분은 신경 쓸 필요가 없겠지. 그래? 그러면 3분의 1 파이가 몇 개 나오냐면 4개 나오고 마이너스 3분의 1 파이가 몇 개 나오면 4개 나오니까 싹 더하면 당연히 답은 0이 되죠. 답은 그냥 0이에요. 됐죠? 얘는 범위를 선생님이 이렇게 잡아서 그래. 만약에 0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다로 잡았으면 절대 0이 안 나왔을 거라는 거야. 이런 거를 할 줄 아시면 됩니다. 그게 여기 나와 있는 뭐 부채꼴과 동경 뭐 이런 이야기들인데 그래서 요거를 좀 풀고 할까? 아니면 삼각함수 뜻까지 설명을 하고 쭉 풀까? 자, 삼각함수의 뜻을 좀 설명을 하고 그림을 하나 좀 그릴 건데 여러분이 좀 그려줬으면 좋겠고. 자, 뭘 그리시냐면 이제 피자를 두 판을 그릴 건데 하나는 패밀리 사이즈, 하나는 레귤러 사이즈 피자 두 판을 그리시면 됩니다. 나중에 피자 한번 먹을까요? 자, 한 판, 두 판. 되게 잘 그렸죠? 패밀리가 더 큰 거예요? 레귤러가 더 큰 거예요? 쇼츠 각이다. 뭐라고? 패밀리가 더 큰 거예요? 아니면 레귤러가 더 큰 거예요? 피자 안 먹어봤나요? 패밀리가 패밀리가 더 큰 거예요? 레귤러는 무슨 뜻이야? 일반. 일반적인. 패밀리는 온 가족이 같이 먹는. 아, 혹시 핵가족인가요? 그럴 수. 가족. 자, 정했습니다. 대부분 가족. 일단 주정적인 가족. 요 패밀리 사이즈는 어디서 자르시면 되냐면 너랑 정 가운데가 되는 여기서 따라 올라가서 요점, 여기서 따라 내려와서 요점, 가운데서 따라 올라가서 요점, 따라 내려가서 요점. 요거를 연결을 하시면
오이. 자,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나머지 2등분. 피자집 알바해도 되겠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쉽죠. 얘는 그냥 쓱 이렇게. 뭐 헷갈려? 자, 어떻게 한다? 너와 너의 중점에서 따라 올라온다. 가상의 선이 올라와서 찍고, 가상의 선이 내려가서 찍고, 가상의 선이 올라가서 찍고, 연결, 나머지 반토막. 자, 일단은 그림을 요걸 그려보세요. 너무 어려운데. 너무 쉬운데요? 선생님 중학교 때 미술 미 맞았다니까? 얘기 안 했나? 우리 때는 수우미양가요, 수우미양가. 그때까지 수양 가는, 참 우리나라 그 체계가 참 그래서 한 거야. 이게 가능의 가입니다, 가능. 뭐 집에 가 이런 가가 아니라 가능입니다, 가능. 제일 점수가 낮은 학생도 가능성이 있다 해서 제일 낮은 그레이드가 가였고, 양은 양호한 거죠, 양호. 미는 모르겠어요, 사실. 미는 아름다운 건가? 그죠? 이거 약간 빼어날 수, 약간 이것도 약간 우수할 때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미는 약간 아름다운 미인가? 진선미? 약간 그런 느낌? 모르겠어요. 미스코리아 미? 약간 근데 얘는 실제로 이런 이제 근데 미술을 요걸 받았어요. 요걸 받았던 기억이 있는. 그만큼 그 선생님도 그림을 잘 못 그렸습니다. B로 들었는데 B요? 응? B 아니에요. 미였어요. 미. 그러니까 지금 너네들 치면 C죠, C. C 받은 거죠. 좋은 거 아니야? C가 좋은 거랑? 시간 좋으니까 그죠? 자, 이렇게 이제 해놓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이제 특수각 테이블이에요. 특수각 테이블. 자, 기본적으로 양쪽은 삼각형이 각각 한 종류씩 있습니다. 이쪽은 어떤 삼각형이 있냐면 한쪽 변이 길고 한쪽 변이 짧은 게 있어요. 수의 발을 내리면 무조건 한쪽이 더 길고 한쪽이 짧죠. 그래서 짧은 쪽은 항상 2분의 1이고 긴 쪽은 항상 2분의 루트 3입니다.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 너는 1이죠. 얘는 단위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야. 1일 때. 얘 같은 경우에는 수의 발을 내리면 길이가 같고 2분의 루트 2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 놓고 이제 각 점의 각도를 내가 써볼게.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원에 해당하는 360도를 12등분 했으니까 피자 중심각 한 칸이 30도입니다. 30도. 그래서 30도라고 써도 되고 6분의 파이라고 써도 되죠. 그래서 여기부터 6분의 1파이, 6분의 2파이, 6분의 3파이, 6분의 4파이, 6분의 5파이, 파이, 6분의 7파이, 6분의 8파이, 6분의 9파이, 6분의 10파이, 6분의 11파이, 0이자 2파이. 자, 이렇게 삼각함수의 뜻은 뭐였냐면 각도가 정해지면 동경이 정해지고 동경이 단위원과 만나는 교점들이 정해지고 그 교점의 XY 좌표가 이제 코사인과 사인이었는데 그럼 그 XY 좌표가 각각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0 또는 1이 되기도 해요. 어차피 0 또는 1은 직관적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점 P가 있으면 A, B에 대하여 이 위 점에 대하여 너가 이제 사인, 아니 코사인 세타이고 너가 사인 세타로 정의를 하더라. 단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일 때 만약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이 아니면 그 반지름 만큼을 나눠주셔야 됩니다. 원래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A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B가 사인이죠. 탄젠트는 서로 나눈 거 A분의 B였고 기울기죠. 기울기. 이거를 내가 지금 왜 하냐면 봐봐. 너네가 갑자기 내가 예컨대 사인 6분의 7파이라고 하면 너네는 머릿속으로 6분의 7파이가 여기서 슉 돌아서 7칸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돌아서 여기구나. 6분의 7파이가 여긴데 그럼 그 점의 y좌표는 얘가 좀 짧구나. 짧은데 밑에 있으니까 음수구나. 그러니까 사인 6분의 7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구나. 요게 이제 착착착 나와야 돼요. 마치 구구단처럼. 머릿속에 이게 피자 두 판 있어야 된다. 이걸 까먹고 맨날 피자 그 새끼 뭐였지? 약간 이렇게 막 피자 얘기만 하지 말고 제발 부탁이니까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자, 6분의 1, 2, 3, 4, 5, 6, 7, 8, 9, 10, 11, 12파이까지.
자, 예컨대 이 점에서의 탄젠트 값은 그럼 뭐가 되겠어? 이 점에서 탄젠트는 봐봐. 뭘 보는 거야? 탄젠트는 직선의 기울기는 뭐야? 보는 거야. 기울기는 어차피 두 가지밖에 없어. 가파르다, 덜 가파르다. 가파르다, 덜 가파르다. 그지? 가파르면 루트 3, 덜 가파르면 루트 3 분의 1. 얘는 가파르다. 얘는 루트 3. 부호는 음수다. 마이너스 루트 3. 그냥 이렇게 한다고. 점의 위치만 정확하게 알면 너네가 삼각함수의 함수 값은 이제 당연하게 알 수가 있다고. 나중에 방부등식을 하려면 거꾸로 너네가 이런 거 해야 된단 말이야. 예컨대 sin x가 뭐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인 점을 찾아야 돼. 그럼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되도록 하는 y 좌표를 찾으면 된다고. 왜냐면 sin은 y 값이니까. 그럼 y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딱 긋는다고. 근데 여기는 없어. 어디 있어? 여기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뭐가 되냐면 4분의 5파이랑 4분의 7파이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쪽에다가 또 적어드리면 여기가 4분의 1파이, 4분의 2파이, 4분의 3파이. 얘는 훨씬 더 쉬워요. 왜냐면 사실은 뭐야? 4분의 1, 3, 5, 7파이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레귤러 사이즈는 XY 좌표의 절대값이 같은 것들로만 구성이 돼 있고, 당연히 탄젠트 4분의 홀수 파이는 1이거나 마이너스 1밖에는 없다. 기울기가 두 가지 종류밖에는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특수각에 해당하는 이런 것들을 잘 아셔야 됩니다. 저는 한번 해볼게. 코사인 6분의 13파이. 6분의 13파이 어딨죠? 육 분의 13파이는 2 더하기 13, 2분의 12분의 6분의 파이죠. 이렇게 있겠죠? 그때 뭘 본다? 우리는 코사인은 x 값을 본다. 짧고 길다. 긴 건 뭐다? 긴 게 2분의 루트 3이다. 코사인 2분의, 답은 2분의 루트 3이 된다고 예컨대. 착착착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막 각변환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각변환은 나중에 이제 세타 같은 게 나올 때 하는 거고 특수각 자체는 다 이런 식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또 해볼까? 스피드 퀴즈. 자, 가장 빠르게 맞추는 학생에게 5분 일찍 갈 수 있는. 자, 그래? 개꿀이라고? 그러니까. 사이즈 이런 거 아니죠? 아니. 자, 틀리면 5분 추가. 신중하게 한 번만 대답하는 거예요. 자, 안 돼요. 자, 가장 먼저 정답을 최초로 맞춘 사람인 거예요. 사인? 할까 코사인 할까? 자, 사인 3분의 11파이. 얼마? 탈락? 맞아요, 정답. 자, 어떻게 찾냐면, 자, 일단은 너네가 어떻게 찾는 게 제일 좋냐면, 이 3분의 11파이라는 각도랑 가장 가까운 기준선을 찾으세요. 파이 또는 2파이에서 찾아가는 거야, 기본적으로. 3분의 11파이는 4파이에서 찾는 게 좀 편하지 않아? 이렇게. 4파이라는 거는 여기 있지. 자, 3분의 파이를 뺀다는 거는 이쪽이 아니라 음의 방향이니까 이쪽이에요. 어디 있어? 여기에 놓여요. 그때 사인 값은 뭐다? 길다. 근데 음수다. 이렇게 된다. 사인이니까. 그죠? 그 답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라고. 하나 더 해볼까? 저는 대답 안 하는데 이거. 뭐 너는 대답해서 틀리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인 거죠. 자, 탄젠트 뭐 할까? 6분의 17파이. 그죠? 마이너스 3분의 1. 그죠? 왜? 어디 있어? 자, 얘가 지금 어디 있냐면 3파이에서 6분의 파이를 빼면 되죠? 자, 3파이는 어디 있냐면 여기가 3파이죠. 6분의 파이를 빼는 거는 이쪽 방향이라고 해서 여기입니다. 이 직선이 나타내는 기울기를 보는 거죠. 기울기 덜 가파르죠? 루트 3분의 1이고 부호는 음수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 돼요. 일단 이게 아주 기본기입니다. 우리 삼각함수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어떤 기본 소양. 그리고 이게
속도와 정확도가 생각보다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나중에 너네가 막 내신 문제인데 별것도 아닌데 막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막 사인 6분 아니 7파이 곱하기 탄젠트 4분의 3파이 빼기 코사인 6분의 11파이 곱하기 뭐 사인 4분의 5파이 예컨대 뭐 이런 게 나온다고. 그럼 빨리빨리 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라도 실수하면 안 되고. 어려워서 틀리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속도와 정확도가 되게 생명이라고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연산과 관련된 것들은 빨리빨리 해야 돼요. 자, 이거 얼마나? 6분의 7파이니까 보고 한번 해보세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그죠? 왜냐면 짧은데 음수니까. 탄젠트인데 4분의 3파이. 4분의 3파이는 저기 마일. 그죠? 이거. 짠. 자, 6분의 11파이는 여기. 근데 코사인이니까 2분의 루트 3. 그리고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죠? 사인 4분의 5파이면 4분의 5파이는 여기 있고 세로 길이는 어차피 사인 코사인 항상 요건데 부호만.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계산하시면 끝. 뭐 이런 문제라. 느낌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거였고 그게 삼각함수의 뜻과 관련된 이야기이고 문제 있다가 좀 풀면 되고 삼각함수 부호 막 얼싸 않고 막 이런 거 알죠? 얼싸 않고 얼싸 탄코 그죠? 나도 얼싸 않고로 배웠어. 나도 그렇게 배웠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 된다 이런 설명은 안 해드려도 될 것 같고 한 가지 정도만 더 쓸까요? 자 거기 보시면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라고 해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 되는 게 있어. 당연한 이야기죠. 자, 근데 얘가 1이 되기도 하지만 1이 너가 되기도 해. 경우에 따라서는. 1을 이렇게 바꿔서 뭔가를 식을 정리할 때가 있어. 예컨대 식이 막 이런 게 나올 때가 있거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그럼 얘를 뭘로 바꿔?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을 바꾸면 뭐라고 쓸 수 있어? 이만큼을 사인 빼기 코사인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지. 루트니까 뭐야? 아, 절대값이구나. 이렇게 바뀌는구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너네가 요거는 잘 바꿔. 근데 의식적으로 숫자를 이쪽으로도 바꿀 생각을 해야 된다. 어디서? 삼각함수 단원에서. 그 다음에 공식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양변을 코사인 제곱으로 나눠주면 탄젠트 제곱 더하기 1이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 미적분 2를 배우시면 요게 이름이 이제 시컨트라고 부릅니다. 시컨트 제곱인데 뭐 거기까지는 모르셔도 돼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써요. 이렇게. SEC 세타 제곱 이렇게 씁니다. 됐죠? 자, 우리 잠시 쉬었다가 문제 쭉 풀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은 딱 아까 15분 했고 지금 15분 하고 없습니다. 조용히 해. 봅시다. 쉬운 거는 얼른 풀고 조금 뒤에 가면 어려운 거 좀 나오는데 금방 합니다. 1번 볼게요. 자, 조용히 해. 안 가져왔어? 안 가져왔어. 네가 이걸 왜 가져와? 조용히 해. 자, 둘레 길이가 24고 넓이가 36인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물어보고 있고 단위는 라디안이죠. 우리가 부채꼴의 넓이 그 다음에 호의 길이 공식을 할 때는 단위는 항상 라디안으로 통일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일단은 둘레가 지금 24니까 여기 L, R 즉 2R 더하기 L이 24. 그 다음에 넓이가 36이니까 2분의 1 RL이 36 둘을 이용해서 R과 L을 구하시면 되겠죠. 뭐 대입해서 인수분해 하셔도 되지만 나라면 밑에다가 이렇게 4를 곱해서 이렇게 쓸 것 같아요. 합이 24고 곱이 144인 수는 뭐게? 12랑 12겠죠? 둘 다 12예요. 이게 인수분해인 거야. 다 했지, 그지?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각각의 넓이라는 게 원래 반지름의 제곱 그 다음에 중심각에 비례하잖아. 그럼 하나는 반지름이 절반이 됐고 중심각은 2배가 됐단 말이지. 그럼 최종적으로는 넓이는 절반이 되겠죠. 왜냐하면 반지름은 제곱을 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S1분의 S2는 정확히 2분의 1이 나오게 돼 있어요. 답은 2번에 있고
3번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풀어보세요. 둠둠둠. 기훈이 왜 안 풀어? 아 그래? 자 보겠습니다.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은 밑줄 세 부채꼴 A1, A2, A3가 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중심각이 1라디안이라는 거예요. 그죠? 중심각이 1라디안인 겁니다.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은 밑줄 치고 세타는 1라디안 이렇게 위에다 써주세요. 사실 라디안은 생략을 하죠. 1인 거예요. 1. 다 더한 게 10이고 그 다음에 각각의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인데 세타가 어차피 1이니까 그냥 이렇게 될 거고 2분의 1로 묶으면 r1제곱 r2제곱 r3의 제곱까지 이렇게 요게 이제 현재 25인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 두 개 가지고 둘씩 곱한 거는 구하기가 굉장히 쉽죠. 양변에다 2 곱한 다음에 요거 제곱하고 요거 빼고 2로 나누면 되죠. 그럼 답은 144 빼기 얼마야? 100 나누기 2. 아니죠. 2배 하면 안 되죠. 50 나누기 2. 이렇게. 답은 이제 이렇게 나온다. 넘어간다. 그 다음에 4번도 이제 비슷한 유형인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여러분이 5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5번 풀어보세요. 5번이 이제 휘모고등학교에서 기출로 나왔던 적이 있는 근데 어렵지 않아요. 생긴 것만 그렇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정사각형 ABCD에서 각각 B와 C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이제 한 변과 똑같은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 잘 잘라서 그려보시면 됩니다. 푸시 풀어. 조금만 풀어봐. 이런 부분을 구하려면 이제 어떻게 잘 빼고 더하고 하면 될까? 여기가 6이고 얘도 6.
힌트를 하나만 드리자면 원 위의 점의 교점이잖아. 원 위의 점은 무조건 원의 중심과 연결해야지 뭔가 유의미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게 좀 보이죠, 그죠? 구하고 싶은 데는 여기를 구하고 싶다. 요거 이제 2배만 하면 되니까. 적당히 더하고 빼고 막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빼볼까요? 지금 나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여기 밑금친 부분을 넓이를 2배를 해서 구할 거예요. 근데 밑금치 부분은 이렇게 생긴 부채꼴에다가 요 활꼴을 빼주면 되죠. 활꼴의 넓이는 항상 어떻게 구한다? 부채꼴에서 삼각형을 빼서 구한다. 그래서 요 부채꼴에서 다시 삼각형을 빼가지고 활꼴을 구하고 걔를 다시 부채꼴에서 빼는 건데, 그럼 이게 마이너스니까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요 마이너스 활꼴이라는 거는 얘는 빼고 얘는 더하는 거예요. 맞아? 이렇게 되지 않겠어? 근데 얘랑 얘는 반지름은 같은데 중심각의 크기가 달라. 얘는 이렇게 세 변이 다 같아지면서 여기가 3분의 파이가 되고 여기는 6분의 파이죠. 즉 얘는 중심각이 6분의 파이짜리고 얘는 3분의 파이짜리야. 그럼 결국에는 너에서 너를 빼면 마이너스 중심각이 6분의 파인 걸 하면 되겠지. 실제로는 정삼각형에서 요거를 빼준 게 바로 너의 넓이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요? 그럼 정삼각형 넓이 4분의 루트 3 한 변의 길이의 제곱 빼기 2분의 1 반지름의 제곱 중심각 6분의 파이. 요게 지금 뭐 구한 거냐면 중심각이 6분의 파이짜리 저걸 뺀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요걸 빼면 3분의 파이에서 아니지 6분의 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빼니까 중심각 6분의 파이를 빼는 거죠. 요만큼. 요게 지금 뭐가 되냐면 밑금친 넓이 답은 요거에다가 2배 이렇게 나온다. 계산하시면 답이 나온다. 어렵지 않다. 그 다음에 6번도 해볼까요? 다음 시간 그래프가 조금 어렵고 방부등식 조금 불편하고 도형은 대체로 애들이 싫어하고. 기훈이는 도형 좋아하니? 제일 싫어해? 경우의 수는 좀 좋아하니? 중학교 기억 중등 기하가 어렵죠. 2-2, 3-2가 어렵죠. 정사각형, 직사각형. 아니 그 말고 그 1학년 과정 그 중에 그 있잖아요. 정액면체 해가지고.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 정사면체, 정팔면체. 정 12면체, 정 20면체. 대각선 개수, 모서리 개수. 아 대각 잠깐만. C60가 어떻게 생겼더라? 탄소 섬유. 어떻게 생겼더라? 얘가 약간 그런 모양인데. 그지? 아니야. 자. 해볼게요. 어떻게 생겼냐면 일단은 넓이가 65파이죠. 그리고 밑변대 높이 B가 5대 12야.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너가 5대 12대 13이겠지? 그지? 5t 12t 자, 이렇게 생겼을 것 같고, 근데 마지막에 둘레의 길이를 구하고 싶어. 넓이는 65파이래요.
자, 그럼 여기서 전개도를 했을 때 요 옆면 부채꼴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가 이제 밑면의 반지름이 5t가 되는 거고 얘가 이제 12t가 되는 거죠. 13t가 되는 거죠. 13t. 그렇다는 거는 너의 중심각의 크기를 우리가 구하려면 구할 수가 있다. 중심각의 크기 혹은 너의 호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기보다는 호의 길이를 구하는 게 편해요. 왜? 얘는 너의 둘레와 같으니까 여기다 2파이를 곱하시면 너는 10파이t가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우리가 호의 길이와 요 반지름, 부채꼴의 반지름을 구했으니까 2분의 1 RL 13t 10파이t는 나와 있는 65파이. 보시다시피 t 값은 그냥 1이 나옵니다. t는 1이다. t가 1이니 이 부채꼴의 둘레는 13, 13, 10파이. 답은 26 더하기 10파이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답은 36이 나온다. 넘어간다. 7번 해봐라. 3분의 세타만 나온다. 가끔 아닐 때도 있는데 거의 3분의 세타가 나와요. 어떻게 한다? 4, 4분면의 각 잽싸게 3등분해서 찾은 다음에 120도 뱅글뱅글 돌린다. 그게 끝이에요. 하나만 딱 찾은 다음에 120도 뱅글뱅글 돌리면 돼. 근데 이때 4, 4분면의 각을 3등분을 하는 거를 좀 센스 있게 하면 좋긴 좋아요. 4분면 각 4분면에 3등분 해가지고 그 여기 그 뭐냐 30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1, 2, 3, 4 그 반복해서 그 1, 2, 3, 4, 1, 2, 3, 4, 1, 2, 3 이렇게 적으면은 몇쌍 나오죠? 그 세쌍 나오나? 근데 거기서 이제 4, 4면이니까 4에 해당하는 값만 칠해도 되는 거야. 뭐. 자. 일단은 4, 4분면이라는 거를 나타내는 각은 원래 이제 이렇게 한다고 그랬지. 세타는 알파 더하기 360도의 정수배인데 알파가 이제 범위가 4, 4분면이니까 270도부터 360도까지 이렇게 되겠죠. 요거를 이제 3등분을 하는 거야. 그럼 3으로 나누면 90도부터 여기가 120도까지죠. 그러니까 여기입니다. 여기. 그 다음에 120도씩 돌아. 60도, 60도 돌면 여기 120도. 그 다음에 여는 이렇게. 이만큼 120도, 120도 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120도 돌면 너고 얘보다 30도 덜 돌아가면 너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요거는 이제 요거를 3으로 나눈 거고. 관점을 이렇게 보는 것도 괜찮아. 너가 마이너스 90도로 봐도 괜찮아요. 왜냐면 마이너스 90도 3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30도거든. 그래서 0부터 마이너스 30도 해놓고 거꾸로 돌아도 됩니다. 사실은 이렇게 똑같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8번 아까 뭐 동경의 위치관계에 대한 이야기였고 뭐 하나만 할까? 8번 하나 해볼까요? 일치할 때 일치할 때를 구하셨으면 그 밑에다가 동경이 일직선을 이룰 때 두 개 해보세요. 일치하는 거랑 일직선을 이루는 거랑. 사실 얘는 거의 외우는 수준이라 그리고 좀 유형을 외웠을 때 가성비가 좋아요. 나오면 그냥 거의 풀 수 있기 때문에.
자, 보겠습니다. 각도는 90도랑 180도 사이에 있죠. 첫 번째, 일치하면 서로 뺀 게 이렇게 2파이의 정수배인데 그냥 360도의 정수배가 되겠죠. 6을 곱해볼까요? 6을 곱하면 540도 1040도. 자, 이렇게 되겠지. 정수 n은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2가 될 수밖에 없죠. 그죠? 2밖에는 없고. 그럼 이제 세타는 120도 나오나요? 만일 일직선을 이룬다 라고 했으면 서로 뺀 게 360도, 그러니까 0일 수도 있고 180도일 수도 있고, 그래서 얘는 180도의 정수배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될 수 있는 게 조금 더 많아요. 보니까 540도 다음이 이제 n 입장에서는 너가 3일 때가 540이니까 4, 5, 6은 안 되지 않나요? 그죠? 6일 때가 1040도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 그럼 이제 6세타가 너니까 30 곱하기 4랑 30 곱하기 5가 된다. 세타는 120도랑 150도가 나오겠네요.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 아주 쉽다. 다음에 알파도 마찬가지죠. 둘이 더하면 뭐가 되는데? y는 x를 나타내는 각도는 4분의 파이 혹은 90도, 아니 45도, 2배 하면 90도 더하기 360도의 정수배. 근데 90도가 선지에 있네요. 개 쉬운 문제고 10번 풀어보세요. 십 번. 범위 알려줬고 지금 동경이랑 반지름이 만나고 어쩌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PQ가 원점에서 대칭이라는 건 그냥 동경이 서로 반대 방향이라는 소리예요. 그죠? 그랬나요? 서로 반대 방향이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서로 뺀 것이 홀수 파이가 된다고 그랬죠? 파이 더하기 2파이의 정수배. 자, 서로 빼게 되면 4세타가 되겠지. 너가 파이 더하기 2파이의 정수배인데 항상 정수 n을 찾는 문제인 거고, 보니까 4세타는 4를 곱하면 6파이부터 8파이까지니까 홀수 파이가 될 수 있는 건 7파이밖에는 없죠. n이 이제 3이고 세타는 4분의 7파이, p분의 q는 4분의 7이니까 답은 11. 이런 문제였고, 그 다음에 11번은 이제 사분면별 각도에 대한 이야기야. 3, 4분면에선 누구만 양수? 3, 4분면에서 얼사, 탄젠트만 양수. 나머지는 음수. 그러니까 1번은 음수, 2번은 양수. 2번이네요. 그죠? 왜냐면 사인, 코사인 둘 다 음수니까 곱하면 양수죠. 답은 그냥 2번이고. 그 다음에 자 12번 같은 게 이제 뭐냐면 원점 O와 점 P를 지나가는 동경 OP가 나타내는 가계 크기를 세타라고 한 이후에 세타를 가지고 그 어떤 사실은 단위 원과 만나는 점의 x좌표, y좌표를 코사인, 사인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P점이 A, B인 경우에는 반지름이 1이 아닐 때는 그냥 이렇게 찾는다고. 코사인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요게 이제 반지름의 길이가 되니까 분의 A.
사인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b 이런 식으로. 요거 그냥 쓰시면 됩니다. 어차피 그럼 13이겠죠? 분모는 13이고 코사인은 13분의 12 사인은 13분의 마이너스 5. 만약에 탄젠트를 묻는다면 너분의 너 12분의 마이너스 5. 탄젠트는 항상 a분의 b다.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나오는 굉장히 쉬운 문제였다. 넘어간다. 13번도 마찬가지 문제인 거죠. 어렵지 않고 14번 한번 해볼까요? 개 중에서는 14번이 조금 어렵다.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15번, 16, 17번은 조금 어렵다. 간단하죠? 자, 보시면 우리가 동경 OA가 나타내는 그 다음에 동경 OD가 나타내는 각각의 크기를 알파, 베타 그때 사인, 코사인 값을 구하고 싶은데 이렇게 돼서 여기에 직사각형이 이제 내접을 하고 있죠.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너가 2고 너가 6이라면 이 점의 좌표는 3,1일 것이고 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1일 거야. 그지? 그랬을 때 각각 A 쪽이 알파, 이쪽이 알파인 거고 이쪽이 베타를 나타내는 어떤 각도. 그럼 이제 좌표를 가지고 너의 누굴 구하고 싶냐면 사인 값. 사인 값은 루트 제곱 10분의 둘 중에서 y 좌표. 얘는 코사인 값 루트 10분의 x 좌표. 이렇게 둘을 서로 곱하시면 답은 그냥 10분의 3이 나오죠. 답은 10분의 3이 나온다. 맞게 나왔는지를 봐라. 요거만 보시면 된다. 넘어간다. 15번도 풀어볼까요? 오늘 좀 일찍 끝나겠는데? 일찍 끝난다고 그랬지 일찍 보내준다고는 안 했어요? 일찍 끝나면 이제 갈 수도 있다고 뭐 가능성이 있는 거. 보통 일찍 끝나는 날은 개강날 그런 날 가끔 일찍 끝나요. 그러니까 거봐 일찍 끝났지? 하지만 빨랐죠? 이제 늦게 끝나는 날은 진도가 좀 어려운 날, 문제 풀 게 많은 날, 개념 설명할 게 많은 날. 근데 오늘은 사실 설명할 게 많지 않아요. 삼각함수 그래프가 되게 중요하고 내용이 많아서 성질도 많고 문제 어려운 문제도 많고 수능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이쪽은 사실 수능에서 나온다 안 나온다? 거의 안 나온다.
나와봤자 한 3점짜리 쉬운 거? 한 4번에서 한 8번 사이 정도 한 문제. 딱 사인 코사인 부호 정도만 알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 그런 거 한 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뭐 세타가 파이보다 크고 2분의 3 파이보다 작을 때 사인 세타가 3분의 1이면 코사인은 얼마인가? 약간 뭐 이딴 게 한 문제 나와요. 작년 수능에서는 지수로고 이제 그래프 뭐 방부등식 약간 이런 게 나왔고 22번은 원래는 수열 파트가 나와요. 귀납적으로 정의돼서 우리 수업 마지막 수업할 때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이 있어요. 그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관계식 나오는 거. 그게 이제 딱 킬러 유형이고. 맞아. 종강 때 애들 막 안 와고 민성이 막 여행 가고 막 약간 뭐 그지 뭐 어떤 그런 상황이었어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 나랑 기훈이밖에 없었어. 마지막엔 기훈이밖에 둘밖에 없었나 그랬어. 그래가지고 쌤이 그때 빨리 끝내면 PC방 갈까? 이러셨어. 그때 쌤 계약해가지고 뭐 너는 계약했지. 자, 보겠습니다. 양수 K에 대해서 다음 점 A를 관찰을 해보시면 자 일단은 뭐가 눈에 띄냐면 분모가 루트 K제곱 플러스 1이지. 그렇다는 거는 A라는 점은 정확하게 단위원 위에 있어요. 그죠? 너를 직선 Y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고 OA와 OB가 나타내는 가계 크기를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역시 코사인 알파와 사인 베타를 곱하고 싶대. 자 일단은 Y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다는 거는 XY 좌표가 서로 바뀌겠다는 얘기야. 그죠? 자 코사인 알파는 A의 X 좌표를 뜻해요. 그래서 코사인 알파는 그냥 뭐냐면 A의 X 좌표인 마이너스 루트 K제곱 더하기 1분의 1이야. 그 다음에 사인 베타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되냐면 B라는 점의 Y 좌표인데 B의 Y 좌표는 당연히 A의 X 좌표이겠죠. 왜? Y는 X에 대해 대칭했으니까. 그럼 니랑 같겠지. 곱한 게 3분의 1이네. What? 그러면 K제곱 플러스 1분의 1이 3분의 1이네. 와 되게 쉽다. 작년 기출입니다. 넘어갑니다. 아니 저거 뭐야 모의고사 기출이 16번도 해볼까요? 잠깐만 16번 이거 각변환 할 줄 알아야 될 수도 있는데 잠시만 볼까? 일단 해볼게요. 니은번 때문에 막 각변환 때문에 안 될 거예요. 니은을 빼고 한번 해볼게요. 뭐 해보세요. 어차피 너네가 대수가 처음은 아니니까 해보세요. 심지어 시그마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근데 시그마 정도야 뭐. 시그마는 그냥 합을 하는 거예요. 1부터 넣어가면서 K에다 1부터 50까지 넣어가면서 더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별게 아닌 게 봐봐 fn이라는 거는 n 값이 무엇에 영향을 주냐면 사인 3분의 파이 더하기 2분의 n 파이잖아. 그러면 n 값이 1 커질 때마다 정확하게 각도가 얼마씩 커져? 각은 2분의 파이씩 커져요. 즉 2분의 파이씩 커진다는 거는 요 반식의 방향으로 90도씩 뱅글 돌아간다는 거야. 어디를 기준으로? 3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그럼 60도부터 시작해서 90도씩 뱅글 돌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 4개마다 당연히 같은 점이 되겠지. 원 하나 땡그랗게 그려놓고 한번 해보세요. 원을 그려놓고 판단하시면 굉장히 쉬워요. 처음에 각도 3분의 파이 찾아주시고 거기서 90도씩 탁탁탁 하면 되죠. 1인용 피자면 1인용 피자. 오늘 가서 피자나 먹을까? 데스크에 아무도 안 계실 텐데. 무슨 어떤 잠깐만. 자, 잠깐만 풀고 계세요. 혹시 16번을 본인이 풀었으면 17번도 풀어보세요.
아직 못 보셨죠? 디귿번 하고 PC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돼서 3분의 파이. 각변은 필요 없네. 그냥 풀 수 있네. 착각했어. 응. 목요일. 왜? 그래프가 좋아 싫어? 응. 그래프 쪽을 잘해야 돼요. 삼각함수. 그래? 사실 그래프는 칸을 잘 나눠서 그리면 생각보다 쉬워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다 그리려고 하면 어렵고. 자,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선생님이 뭘 그려드렸냐면 얘가 지금 3분의 파이예요. 3분의 파이에 90도 더해서 여기가 3분의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3분의 파이 더하기 파이, 3분의 파이 더하기 2분의 3파이, 3분의 파이 더하기 2파이. 뱅글뱅글 뱅글뱅글 돌아갑니다. 됐죠? 당연히 4개마다 사인 값은 같은 값이 나올 수밖에 없어. 왜냐면 4개마다 점 자체가 같으니까 당연히 그 점의 y 좌표가 같겠죠. 자, 그럼 기억번 n이 만약에 4의 배수이면 fn, 즉 그 점에서의 y 좌표는 2분의 루트 3인가? 길고 2분의 루트 3이네요. 기억번 참입니다. 니은번, 임의의 정수 k에 대해서 4k 더하기 2에서의 함수값과 4k 더하기 4에서의 함수값은 더하면 항상 0이다. 4k 더하기 2랑 4k 더하기 4는 각각 이 점과 이 점의 y좌표를 뜻해요. 둘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당연히 더하면 항상 0이 됩니다. 참입니다. 디귿번, 로그 2의 절대값 f 2k-1 우리가 홀수 번째만 더하고 싶죠? 즉 얘랑 얘만 더하고 싶네. 그러면 너의 함수값은 2분의 1, 너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긴 하지만 어차피 문제에서 절대값을 씌웠으니 어느 쪽이건 2분의 1이죠. 그럼 2분의 1이 몇 개야? 50개 있는 거죠. 그러면 로그 2의 2분의 1이 얼마야? 마일이잖아. 그럼 50개 더하면 마이너스 50이지. 디귿번은 틀렸지. 짠. 그래서 마이너스 50이 돼야 된다. 원을 그려놓으니까 판단이 좀 편하지 않나요? 넘어갑니다. 자, 17번도 해볼게요. 17번은 조금 어렵긴 한데 그래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해를 했으면.
잘 찾았나요? 일단은 우리가 PN이 반지름 3짜리 위의 점이라는 거는 AN에 대한 정보를 줍니다. 그죠? AN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줘요? 이거 대입하면 어차피 쇽쇽 대입하면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어차피 1이니까 AN제곱 묶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AN제곱이 9라는 소리야. 즉 AN은 3이거나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죠? 사실은 요 앞에 곱해진 요게 반지름의 역할을 해요. 지금 똑같이 곱해진 요 부분이. 근데 AN은 이렇게 생겼는데 그럼 얘가 3 또는 마3이라는 소리죠. 근데 사실은 마이너스 3은 될 수가 없겠죠. 2 더하기 사인 2분의 n파이라는 거는 범위가 기껏해야 1부터 3까지니까. 그래서 일단 뭐부터 시작하시냐면 너가 3이구나. 즉 너가 1이구나. 그러면 언제 1인지 n값을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사분면이구나. 그럼 4사분면이 되려면 n값은 어떤 게 가능한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일단 우리가 원을 기준으로 역시 사인 2분의 n파이는 여기 뱅글뱅글 돌아가지. 즉 언제 제가 1이냐면 n 입장에서는 1일 때 가능해요. 그 다음에 4개마다 반복이니까 5일 때, 9일 때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고 됐죠. 두 번째는 요와 같은 어떤 점이 4사분면 위에 있으려면 얘는 음수가 나오고 얘는 양수가 나와야 되거든. 어차피 AN은 3이니까 요 부분이 음수, 너가 양수란 소리야. 그렇다는 거는 코사인 3분의 n파이, 사인 3분의 n파이는 역시 3분의 파이씩 뱅글뱅글 돌아가는 건데 그럼 3분의 파이씩 잘라주시면 어떻게 잘리냐면 여기 이렇게 하면 6등분이 되거든. 그래서 여기가 n이 1일 때 3분의 1파이, 3분의 2파이, 3파이, 4파이, 5파이, 6파이가 됩니다. 이 점들 중에서 유일하게 4사분면에 있는 거는 n값이 5일 때예요. 사실은 5일 때만 되는 거는 아니고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다음에는 11일 때, 다음에는 17일 때 이런 식으로 갈 거란 말이야. 자, 5는 공통이죠. 위에 거는 4마다 반복이 되고 아래 거는 6마다 반복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둘을 동시에 만족하려면 당연히 12마다가 되겠지. 최소 공배수마다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5에다가 12씩 더해서 만들어지는 숫자인 5, 17, 29 이런 숫자들이 되는 건데 마지막에는 200 이하의 n을 구하는 거니까 그러면 12k 더하기 5 꼴인 거죠. n은 그럼 12로 나눈 나머지가 5가 되는 수 중에 200 이하 중에 가장 큰 거는 192가 아마 16 아닌가요? 12 곱하기 16 그죠? 그러니까 플러스 5 여기 그 다음에 5부터 근데 192가 얼마냐면 12가 16개 그렇다는 거는 너는 12 곱하기 0 플러스 5고 너는 12 곱하기 16 플러스 5잖아. 0부터 16까지니까 총 개수는 17개가 되겠네요. 이렇게. 잘 구했나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8번도 굉장히 이제 비슷한 문제인데 우리 16번과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16번을 지우지 않고 바로 옆에다가 18번 선생님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단위원은 위의 점이고 A 1,0을 출발해서 반식의 방향으로 즉 각도 입장에서는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세타는 예각인데 사인 값이 13분의 12가 되는 어떤 그런 상황. 그래 놓고 뭘 더하고 싶냐면 지금 세타에 대해서 밑줄 PN이 움직이는 거리가 2분의 n파이 플러스 세타 PN이 움직인 거리 밑줄 치고 호의 길이라고 써주세요. 호의 길이. 근데 중심 각이 얼마인지는 반지름에 따라서 달려있다고. 왜냐하면 호의 길이라는 건 R세타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반지름이
1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리와 중심 각의 변화의 크기가 같아요. 그죠? R이 1이라서 세타가 L이랑 똑같은 거야. 근데 조금 까다롭게 내는 학교에서는 반지름을 1로 줄까? 1로 안 줘요. 움직인 거리를 이렇게 주고 갑자기 반지름을 예컨대 2로 준다면 실제 각의 변화는 그것의 절반만큼만 변화해야 돼요. 그래서 움직인 거리는 무조건 호의 길이고 호의 길이가 꼭 반드시 중심 각의 크기와 같은 것만은 아니라는 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2분의 n파이 더하기 세타라는 거는 역시 2분의 n파이씩 90도씩 뱅글뱅글 돌아간단 말이야. PNN 밑줄 x좌표. x좌표는 뭘 뜻하냐면 코사인 값을 보는 거지. 근데 사실 여기서 그냥 x좌표 보면 돼요. 자,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사인 값이 13분의 12니까 좀 한 요 정도 되겠죠. 자, 얘를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역시 직각이 되게끔 잡으시면 됩니다. 여기가 이제 세타일 때예요. 여기가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 즉 n값 입장에선 n이 1일 때, 여기가 n이 2일 때, n이 3일 때, 다시 n이 4일 때, 땡땡땡. 그래서 요거랑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알겠죠, 그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이거를 10개를 더하고 싶어. 자, 일단은 상식적으로 이거 4개 더하면 무조건 뭐 나오게? x좌표 4개 더하면 당연히 한 바퀴 더하면 뭐 나와요? 0 나오죠. 왜? 아, 니니 대칭이고 니니 대칭이면 무조건 0 나오게 돼 있어. 근데 총 몇 개를 더했어? 10개를 더했어. 그럼 앞에 4개, 4개 더한 건 0일 거 아니야. 자, 근데 이렇게 묶어서 너네가 처리를 할 때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결하면 좋은 방법인데 앞에서부터 묶어가지고 마지막 뒤에 2개를 세기보다는 뒤에서 묶고 앞에 2개를 세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그러면 뭐만 더하면 돼? 이렇게 너가 n이 1인 거랑 2인 거만 더하면 돼. 이 둘의 x좌표만 더하면 된다고. 자, 얘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13분의 12고 얘는 마이너스 13분의 5죠. 5 더하면 18이고 그럼 마이너스 13분의 18이 나오는 17. 17이죠. 이렇게 5랑 12니까 답이 1번이 나오는 문제였다. 괜찮죠? 넘어갑니다. 19번은 알지? 분모만 음수. 물론 분자가 0이어도 가능은 하다. 근데 공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 문제에서 보통 0이 아니라는 조건을 이렇게 준다. 굉장히 간단하고 밑에 20번 한번 풀어보세요. 20번은 풀 수 있는 방법 자체가 되게 많거든. 우리가 탄젠트를 구해서 푸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거를 적절히 바꿔가지고 이제 풀어내는 방식도 있단 말이야. 탄젠트라는 건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그걸 이용해서 푸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각도의 범위를 특정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어지간하면 뭔가 답은 무조건 구할 수 있긴 한데 이제 사인 코사인의 곱이라는 형태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접근이 더 유리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탄젠트를 직접 구해서 푸는 방식과 탄젠트 대신에 이제 코사인분의 사인을 넣어서 식을 조금 정리해서 풀어내는 방식과 이거는 가능 불가능의 문제가 아니라 유불리의 문제입니다.
숫자 더러워요. 어쩔 수 없어요. 얘는 막, 야, 이렇게 하면 개 간단하지? 이런 건 없어. 그냥 이러면 덜 더럽지? 뭐 이 정도밖에 없어요. 응. 잘못 보면 더러운 것 같아가지고. 아, 그래? 휘문고는 그런 거에 익숙해져야 돼요. 답이 그래도 이건 아니겠지? 근데 답이야. 이런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휘문고는. 자주 있죠. 특히 단답형에. 하나 걸리면 피문고 간 건데 음. 엄청 후회하고 있어. 하나고도 근데 빡세지 않나? 최근에 제 친구 하나고 있는데 자살했대. 그 하나고는 저거 아니야? 그 친구가? 아니 친구가 자살한 건 아니고 친구 그 학교에서? 강고도 근데 그 경기 초에 자살한 거. 진짜? 헐. 너무 우리 학년 아닐걸? 근데 아무튼 우리 초등학교 맞아. 뭐 너네 학년이건 아니건 그 나이에 그런 선택을 할 만큼 삶이 힘들다는 게 참 속상한 일이네요. 작년에도 누구 죽었대요. 박사님은 거기 다니는. 거기가 좀 많이 빡센가? 왜 그러지? 거기 그러니까 그게 다 빡세기보다는 이상한 거 많이 시키지 않니 거기는? 이상한 거 진짜 많이 시켜. 그지? 한 달에 한 번 나가야지. 그러니까 집에도 못 가고. 그러니까 감동이 너무 좋습니다. 계속이죠. 머리 한 달에 한 번 갈 때 머리 자르고. 그런데 사과라고 가야지. 근데 자, 보겠습니다. 풀어볼게요. 일단은 나는 그냥 분자분모의 코사인을 곱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바꾸긴 했어. 너랑 이제 너가 되겠죠? 여기가 너랑 너가 됩니다. 이렇게 바꿔놓고 제곱했으니까 7-4루트 3이 되거든? 이렇게 되는 거 맞니? 자, 요거를 이제 아이고 이미 제곱을 한 거예요. 제곱을 하면 7-4루트 3이 제곱을 해야죠. 제곱을 해야지. 제곱을 하면 얘네 제곱이 나오는데 그게 1-2배의 내가 원하는 어떤 값이죠. 걔를 편의상 그냥 x라고 놓을게요. 그럼 넌 1 더하기 2 x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요걸 이제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 싶은데 양변에서 1을 빼고 뭐 정리를 좀 할게요. 양변에서 1을 빼면 여기가 이렇게 4x가 됩니다. 맞나요? 그러면 6이 되겠죠? 그리고 역수를 취하고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아. 이거 뭐 방법이 있나? 잠깐만. 1을 빼는 게 맞나? 1을 빼는 것보다 1에서 같은 양만큼 잠깐만. 잠시만. 이렇게 가자. 요게 원래 요거였는데 너는 얘로 묶어낼게요. 마이너스 1 더하기 1 빼기 2x 분의 2인가요?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지? 얘가 요거네. 자, 너가 7 빼기 4루트 3인데 그럼 너가 8이 되고 2로 나누고 4고 마이너스 2고 역수 그리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2루트 3 빼기 4분의 1 유리화 너가 10이고 10 잠깐만 음수 나오나? 음수 나오나 보다. 음수 나오나? 잠깐만 사인 코사인? 음수네. 맞네. 그럼 여기가 12 빼기 16이니까 4분의 2루트 3 근데 마이너스죠? 더하기 4 너가 2x 마이너스 1 양변에 더하면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4 이렇게 양변이 나누면 이렇게 답은 이렇게 마이너스 4분의 루트 3 나오죠? 어쩔 수 없이 조금 귀찮다. 어쩔 수가 없다. 넘어간다. 자, 21번이 아까 이야기했던 그거라는 건 알겠나요? 루트 1 마이너스 2 사인 코사인 루트 1 더하기 2 사인 코사인 이렇게 돼 있지. 결과적으로 식을 정리하면 앞에 거는 뭐였냐면 절대값 사인 빼기 코사인 뒤에 거는 절대값 사인 더하기 코사인 그래서 절대값 사인 코사인 뺀 거 뭐에서 뭘 빼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다음에 빼기 절대값 사인 코사인 더한 거 마지막에 판단할 거는 너의 부호만 보시면 되는데 0보다 코사인이 크고 사인이 더 크다고 했으니 일단은 둘 중에서는 사인이 더 크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 뺐으니까 얘는 양수로 그대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서로 더한 것도 양수고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겠죠. 그래서 그냥 답이 요거네. 얼마 나오냐면 사인 없어지고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가 되더라.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넘어간다. 그 다음에 23번, 24번 두 문제 정도만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23, 24번. 금방 끝났네요. 그래도 한 5분 좀 넘게 이제 끝날 것 같은데. 23번, 24번 둘 다 풀어보세요. 둘 다 풀어보고 두 개 해설하고 마치겠습니다. 근데 두 개 해설하면 아마 23번이 좀 더 쉽고 계산은 귀찮고 24번이 개념적으로는 조금 더 어렵고 원래 23, 4번은 푸는 거긴 한데 22번도 풀고 싶으면 푸셔도 상관은 없어요. 누군가 22번을 풀고 있길래 하는 얘기야. 푸셔도 상관은 없다. 어차피 나오는 유형이다. 참고로 이쪽 유형에서는 그나마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거는 어떤 곱셈 공식, 인수분해,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합이 1 되는 거에다가 부호를 가장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분면별 삼각함수의 부호에 아주 유의하셔야 돼요. 요 유형 자체가 수능에 아예 안 나오지는 않거든. 특히 뭐 예를 들면 22번 같은 거 예컨대 이런 게 이제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부호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이제 90%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 틀렸다고 한다면 여기 8명이 딱 시험을 보지 모의고사 보면 고3 돼서 그럼 장담하는데 이런 거 나오면 꼭 한두 명은 틀려요. 걔네가 막 머저리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그냥 급하게 풀다가 부호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한다고. 얘는 애초에 실수가 부호 때문에 많이 나오는 유형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부호를 재확인하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얘는 어려워서 틀리는 문제는 절대 아니야. 얘는 사실.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좌변에 있는 분모를 먼저 보시면 1 더하기 사인과 1 빼기 사인이기 때문에 통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돼. 왜? 통분하면 1 빼기 사인 제곱은 코사인 제곱으로 바뀌겠구나 이 생각이 딱 들어야 돼요. 그래서 통분했더니 코사인 제곱이 됐어. 분모는. 분자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이제 이렇게 크로스해서 더하면 얼마 나오냐면 2 나오는 거 맞나요? 너가 2분의 5네. 그러니 나는 코사인의 값이 적당히 나올 것 같아. 역수 취해서 곱하면 루트 5분의 2가 나옵니다. 맞아요? 이렇게. 이제 부호는 여기서 판단해야죠. 그죠? 부호는 3, 4분면이니까 코사인 값은 마이너스. 역수 취하고 양변 2 곱하고 루트 취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에 구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코사인이랑 탄젠트의 합인데 탄젠트라는 거는 이 범위에서는 양수죠. 양수. 그래서 코사인이 루트 5분의 마이너스 2면 약간 어떤 상황인 거냐면 얘가 2고 너가 1이고 얘가 루트 5인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기울기 자체는 얼마가 나오냐면 2분의 1이 나오고 코사인 값은 루트 5분의 마이너스 2가 나왔다. 그래서 요거에다가 2분의 1을 더하시면 답이 나온다. 넘어간다. 자, 24번 해설하고 마치겠습니다.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근이 탄젠트 알파 베타, 그 다음에 너의 두근이 또 탄젠트 알파분의 1, 탄젠트 베타분의 1이래. 사실은 얘는 삼각함수와 관련된 문제처럼 보이지만
원래 실근이 있고 각각의 역수를 근으로 갖는 뭐냐면 바로 얘는 역수근의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혹시 기억나나요? 우리 요 공수할 때 이제 요거를 거꾸로 하면 그죠? 그래서 우리가 x제곱 더하기 ing 빼기 px 더하기 q는 0 너의 실근이 지금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x제곱 마이너스 rx 더하기 s는 0 둘이 서로 실근이 역수 관계에 있다면 이거를 계수를 거꾸로 쓴 q x제곱 마이너스 px 플러스 1는 0 너랑 방정식의 실근이 서로 같다는 이야기야. 근데 얘 보시면 이제 개수가 좀 안 맞죠, 그죠? 맞춰주시면 됩니다. 위에다가 1 곱해서 밑에 게 되면 되겠죠? s 곱해서 너에다가 아래다가 이제 s를 곱하시면 위에다 곱하면 아래 게 나오니까 혹은 밑에다가 q를 곱해서 위에 게 나와도 괜찮아요. 즉 1 곱하기 q가 q고 너에다가 q를 곱하면 r q가 p가 되겠지. 그지? 거꾸로 너에다 s 곱하면 뭐 이렇게 돼야 되니까 q s는 예컨대 1이 돼야 된다든지 혹은 이렇게 s 곱하면 p s가 r이 되겠죠. 이런 것 중에 하나를 찾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뭘 표현하고 싶냐면 rs를 표현하고 싶고 pq로 표현하고 싶대. rs 어떻게 하면 돼? 이건가? Q분의 P가 Q분의 그죠. 여기서 q분의 p 있고 s가 q분의 1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시면 되는 문제였다. q제곱분의 p가 나온다. 자, 고생하셨고 요거 적어줄게요. 답지랑 테스트 답지 그다음에 오늘 거